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40대 직장인입니다. 몇 년 전 이혼하고 직장 생활을 하며 중학생 아들과 둘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도 불안하고 월급도 줄고 걱정이 참 많았었는데 지난 8월 26일 근로장려금 200만 원을 받았답니다. 지난 5월 달에 신청했던 2020년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인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참, 그런데 이번에 9월 15일까지 2021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반기분을 또 신청하라고 하는데 이건 뭐죠? 신청하면 12월 달에 최대 105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 신청해도 되는 건가요? 내년 근로장려금을 미리 당겨서 주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복지 혜택이 생긴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알베르토 쌤, 제가 9월 15일까지 반기 신청을 해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이마 알베르토입니다. 지난 8월 26일 국민용돈이라고 불리우는 2020년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정기분이 일괄 지급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9월 달에 지급되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고려해서 지급 일자를 앞당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의뢰인의 경우처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9월 15일까지 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라고 하니 신청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번 9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하는 2021년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무엇이며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 건지 아니면 불리한 건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26일 받으신 근로장려금 정기분과 이번 9월 15일까지 신청하셔야 하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받으신 근로장려금 정기분은 2020년 1년간의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난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했고 이것을 계산한 2020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지난 8월 26일 지급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9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하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무엇일까요?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2021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고 2021년 12월 말에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내년 6월 말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 9월 달에 나머지 금액을 정산해서 또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정기 신청은 2021년 1년치를 한 번에 내년 9월 달에 지급받는 것이고 분기 신청은 올 12월에 35%, 내년 6월 달에 35%, 그리고 나머지 30%는 9월 달에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받는다는 차이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오늘 의뢰인처럼 내년 9월에 근로소득 정기분 200만 원을 받으실 분이 반기분을 신청하셨다면 올 12월에 70만 원, 내년 6월에 70만 원, 그리고 내년 9월에 나머지 60만 원을 받게 되시는 겁니다. 반기 신청을 하면 내년 9월에 한꺼번에 받을 것을 세 번에 나눠서 좀 빨리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네요. 그런데 세 번 신청하려면 좀 귀찮고 불편할 것 같은데. 네, 이번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분을 신청하시면 내년에 다시 신청하지 않으셔도 6월, 9월 두 번 모두 자동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TV를 보니까
내년에 소득 조건이 올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무엇이 얼마나 바뀌는 건가요? 먼저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 구성원과 총 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기초연금 생계급여, 국토교통부에서 주는 주거급여 외에 국세청에서 주는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다면 꼭 받으셔야겠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낸 근로소득세를 가지고 지원해주는 소득 재분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자격은 3가지 등급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연소득 2천만 원 미만인 단독가구, 연소득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인 호벌이 가구, 연소득 3천만 원 이상 3,600만 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반기 신청부터는 각각 연소득 기준이 200만 원씩 인상된다고 하니까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기준은 단독가구, 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모두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럼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 호벌이,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재산이 1억 4천만 원에서 2억 원 사이라면 산정표 금액의 50%만 지급합니다. 또한 전문직 종사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그럼 재산이 2억 원이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네, 먼저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은 공시가를 기준으로 반영되고요. 전세보증금은 공시가의 55%만 재산에 반영됩니다. 또한 금융재산은 보유한 금액만큼 기본공제 없이 그대로 재산에 반영되고 조금 특이한 점은 기초연금과 같은 다른 복지제도와 달리 대출을 부채로 인정해서 공제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근로장려금은 한 집에서 여러 명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한 가구에서 한 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장려금의 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네, 근로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리고 모든 소득은 세금을 떼기 전의 소득, 즉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아, 그렇군요. 내년 9월에 받을 돈을 일부이기는 하지만 훨씬 일찍 받을 수 있으니 손해볼 건 없겠네요. 미리 받아서 급한 데 쓸 수도 있고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꼭 신청해야겠네요.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 알베르토 선생님을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 이번 9월 15일까지 신청 기간인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아직 받지 못하셨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이나 세무서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손택스나 홈택스에서도 안내문 발송 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용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 오늘도 알베르토가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